여전히 느껴진 손흥민 공백, 치열했던 맨유전, 베르너의 데뷔전 1어시, 그러나 아쉬웠던 토트넘의 측면, 맨유 vs 토트넘. 티모 베르너의 데뷔전은 그에 대한 의심만 더해지는 경기였다. 토트넘 호스퍼는 15일, 한국 시간, 잉글랜드 맨체스터에 위치한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토트넘은 이른 시간 라스무스 헤이룬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이내 히샤를리송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전반전이 끝나기 전 마커스 레시퍼드에게 실점을 내준 뒤에는 후반전 초반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득점을 터뜨리며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두 팀은 경기 막바지까지 공방전을 벌였지만 경기 스코어는 2-2에서 멈췄다. 승점 1점을 얻은 토트넘은 리그 5위를 유지했고 맨유는 잠시 리그 7위로 올라섰다. 이날 토트넘 선수들 중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선수는 베르너였다. 최근 RB 라이프치히를 떠나 임대로 토트넘에 합류한 베르너는 곧바로 토트넘 동료들과 훈련을 시작했고 맨유전에 곧바로 기용됐다. 손흥민이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 차출돼 공격에 구멍이 생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선발 출전한 베르너는 80여 분을 소화하다 브리안 힐과 교체되며 토트넘에서의 첫 경기를 마무리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수 마커스 레시퍼드가 15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맨유 토트넘 경기에서 슛을 하고 있다. 손흥민이 없는 가운데 열린 시즌 첫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주목받은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난타전 끝에 2-2로 비겼다. 연합뉴스. 토트넘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15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맨유 토트넘 경기에서 슛을 하고 있다. 기록상으로 베르너의 데뷔전은 나쁘지 않았다. 베르너는 후반 1분 상대 진영으로 침투하는 벤탄쿠르를 향해 정교한 패스를 보냈고 이를 받은 벤탄쿠르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며 도움을 기록했다. 또한 베르너는 축구 통계 매체 폼목 기준 패스 성공률 91%, 기회 창출 1회, 리커버리 4회라는 기록을 남겼다. 매체는 베르너에게 평점 7.1점을 줬다. 영국 풋볼 런던 소속 토트넘 전담 기자인 알레스데어 골드는 평점 7점과 함께 전반전 두 차례 슈팅은 모두 빗나갔지만 데뷔전에서 벤탄쿠르의 득점을 도우며 이를 만회했다. 11월 4일 이후 처음으로 경기를 치렀던 베르너는 79분 동안 경기장을 누볐다. 도움을 기록하며 탄탄하게 출발했지만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남겼다.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베르너가 데뷔전에서 의식만 남겼다는 걸 알 수 있다. 베르너는 이날 5차례 슈팅을 시도했는데 유효 슈팅은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드리블도 한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크로스도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았다. 6번이 경합이 있었으나 모든 경합 상대에게 졌다. 귀중한 동점골을 도운 공로는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베르너의 데뷔전은 아쉬웠다. 베르너는 경기 도중 공을 안쪽으로 몰고 들어가다 박스 왼편에서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했는데 베르너의 발을 떠난 공은 골문을 외면하며 관중 속으로 향했다. 흔히 말하는 손흥민 존에서 슈팅을 시도했으나 손흥민과 달리 0점이 제대로 맞지 않은 베르너의 슈팅이었다. 토트넘 공격수 티모 베르너가 12일 영국 런던 토트넘 훈련장에서 입단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베르너는 15일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맨유 토트넘 경기에 출전했다. 손흥민이 없는 가운데 열린 시즌 첫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주목받은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난타전 끝에 2-2로 비겼다. 연합뉴스. 물론 베르너가 이제 토트넘 소속으로 첫 경기를 치른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베르너가 과거 첼시에서 뛰며 피해를 경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응이 늦을 경우 베르너가 받을 비판의 강도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베르너는 PL 복귀에 만족한 모양새다. 베르너는 경기가 끝난 뒤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 이곳에서 뛰는 건 정말 재밌다. PL은 이런 템포에서 경기를 하는 최고의 리그다. 난 경기를 정말 즐겼다. 승점 1점을 획득하는데 그쳤지만 동료들과 계속 훈련한다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며 PL 복귀전을 치른 소감을 밝혔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베르너가 데뷔전에서 도움을 기록한 점에 만족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베르너의 데뷔전에 대해 중요한 일이다. 베르너는 우리와 2번의 훈련을 진행했다. 최근 오랜 기간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오늘 베르너의 모습을 보니 그가 우리 방식을 이해하고 스타일에 익숙해지면 흥미로운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며 베르너의 앞날을 기대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늘 베르너를 선발로 기용할 수밖에 없었다. 베르너는 맨유전에 기꺼이 출전해 팀에 도움이 되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고 했다. 라며 베르너의 태도를 칭찬했다. 토트넘 공격수 티모 베르너가 12일 영국 런던 토트넘 훈련장에서 입단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베르너는 앞으로도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베르너는 2시즌 동안 PL에서 60경기에 가까운 기회를 받았지만 초라한 득점 기록을 남긴 채 독일로 떠났다. 첼시는 베르너를 신뢰하며 베르너에게 상당히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했는데 베르너는 첼시의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장점이 확실한 선수였지만 그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 베르너는 라이프치히 시절부터 정확한 타이밍의 침투를 시도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라인 브레이킹 능력과 주변 동료들을 활용하는 연계 능력이 강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첼시에서는 이런 장점들도 살리지 못했고 단점이었던 부족한 골 결정력만 눈에 띄었다. 베르너는 라이프치히로 돌아온 뒤 치른 첫 번째 시즌 27경기, 선발 23경기에 출전해 9골 3도움을 기록. 준수한 시즌을 보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이 개막한 뒤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해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다. 베르너를 대신해 로이스 오펜다, 유수프 폴센, 사비 시몬스, 베냐민 세슈코 등 어리고 유망한 자원들이 주전 자리를 꿰찼다. 베르너가 토트넘에 합류할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베르너는 이미 한 차례 PL에서 실패한 경력이 있고 최근 경기력까지 좋지 않다. 또한 베르너가 토트넘에 합류하려는 목적도 다른 게 아닌 내년 열리는 유로 2024를 바라보고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토트넘이 완전 이적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기는 했으나 베르너와 동행하는 6개월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올 만하다. 현지에서도 베르너를 향한 평가가 엇갈렸다. 영국 데일리 메일의 3위 목벨은 토트넘은 왜 베르너와 계약을 맺었나? 그는 첼시 시절 성숙하지 못했고 냉담했다. 토트넘이 첼시의 실패작인 베르너를 영입한 건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라이프치히에서 뛴 14경기에서 2골을 터뜨린 건 토트넘 팬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베르너가 런던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2년을 보냈다는 점을 생각하면 토트넘의 베르너 영입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목벨은 베르너가 첼시에서 뛰었던 20대 중반 시절 성숙하지 못한 선수였다는 점을 짚었다. 목벨은 첼시에서 베르너가 활약한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베르너는 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선수였다. 베르너는 첼시와 계약을 맺을 때 24세였지만 구단 사람들은 베르너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차렸다. 베르너는 동료들에게 호감을 샀지만 동료들과 섞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긍정적인 평가 역시 존재한다. 영국 텔레그래프에서는 베르너 영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텔레그래프는 베르너는 손흥민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 토마스 투엘 감독과는 다른 스타일의 전술을 구사하는 토트넘에서 베르너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만하다. 베르너는 분데스리가에서 눈에 띄지 않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텔레그래프는 베르너가 손흥민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갖고 있다고 했다. 매체는 베르너가 중앙 공격수와 왼쪽 측면 공격수 포지션을 모두 소화하는 점에는 걱정이 없다. 이 두 포지션은 손흥민이 없을 시 다른 선수들이 커버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베르너도 폭발적인 스피드를 갖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왼쪽에서 뛰더라도 상대 뒷공간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터치맵과 지난 시즌 베르너의 터치맵은 상당히 비슷하다. 손흥민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기는 하다, 라며 베르너와 손흥민이 비슷한 유형의 공격수라고 했다. 손흥민과 베르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골 결정력이었다. 텔레그래프는 하지만 두 선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골문 앞에서의 효율이다. 베르너는 기대 득점에 비해 저조한 기록을 남겼다. 이와 대조적으로 손흥민은 PL에서 단 한 시즌을 제외하고 모두 기대 득점을 모두 능가하는 골을 기록했다. 지난 4시즌 중 3시즌 동안 손흥민의 슈팅 전환율은 20%가 넘었고 빅찬스 전환율도 40%를 넘겼다. 베르너는 손흥민의 위치를 커버할 수 있지만 그의 마무리 능력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